그 어젠가요? 이상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 아 맞아요. 환율 방어는 늘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많은 전가에서는 지금 상황을 특수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강세에 의한 달러 강세거든요. 지금은 사실 달러 강세는 아닙니다. 아니야 다른 뭔 개소리야! 원화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국민들 속이고 선동하고 이런 게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국민들 얼마나 똑똑한데 서학개미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태국 바트화도 올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태국 가서 투자합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냐 약세냐라는 걸 수치로 표시해서 이제 보는 건데 계엄할 때 108, 109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97, 98 정도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야 환율이 이 정도로 터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만 하고 있어도 환율이 더 세게 터지냐. 어떻게 윤석열의 필살기보다 이재명의 일상이 더 강력할 수가 있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천하람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천하람입니다. 딱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좀 전에 우리가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우리 케이크 좋아하시면 케이크를 좀 드리고. 생일이세요? 아, 예, 예. 그럼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 하나밖에 못 받아요. 아,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뭐, 예.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어젠가요? 네. 그젠가요? 어디 그 나가셨는데 김재석 의원하고 맞아요. 어디 방송을 나가셨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하고. 아 맞아요.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전용기 의원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환율 방어는 늘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해왔던 것이고 지금 많은 전가에서는 이 지금 상황을 특수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강세에 의한 달러 강세거든요. 지금은 사실 달러 강세는 아닙니다. 아니야 다른 지금 엔화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뭔 소리야, 엔화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유로 강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로도 강세인데 네.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들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치솟고 있고 오히려 동맹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태국 바트화도 올랐어요. 바트화도 올랐어. 우리나라 뭐 태국 게임이 있습니까? 태국 게임이? 근데 그 자리에서 네. 전용기 의원은 지속적으로 원화가 강세다. 원화가 강세여서 지금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원화가 강세라서 달러가 강세라서. 달러가 강세라서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외환 사정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면 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아실 건 게. 그러니까 이런 요새는 이제 국민들 속이고 선동하고 이런 게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국민들 얼마나 똑똑한데. 네. 그리고 해외여행 가시려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 태국 여행 가려고 그래도 태국 바트화도 올랐어요. 영국 파운드화 말할 것도 없고 유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학개미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태국 가서 투자합니까? 무슨 호주 가서 투자해요? 영국 가서 투자해요? 유럽 전역에 투자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용기 의원 얘기가 틀린 얘기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냐 약세냐라는 걸 인덱스화 수치로 표시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게 계엄할 때 108, 109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97, 98 정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계엄할 때 1,470원을 넘었니 80원을 넘었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전 국민의 7% 자산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환율을 계엄할 때 인덱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1,700원, 거의 1,600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계엄 당시에는 달러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세인 시절이었고, 근데 지금은 달러가 전체적으로 약세예요. 네. 근데 원화가 더 약세여가지고 그렇죠. 원화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용기 의원은 달러가 강세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완전 틀린 얘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빠지고 있는데 원화는 더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 하는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생애 한 번 비상계엄을 해야 환율이 이 정도로 터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만 하고 있어도 환율이 더 세게 터지냐. 어떻게 윤석열의 필살기보다 이재명의 일상이 더 강력할 수가 있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최악의 순간보다 이재명의 일상이 더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 굉장히 걱정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 가시는 분들, 뭐 자녀 유학 보내놓으신 분들뿐만 아니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외국에서 원자재나 뭐 1차재를 주로 수입해서 중간재 형태로 저희가 가공해서 뭐 납품하고 이런 데들 많잖아요. 대기업은 차라리 괜찮죠. 대기업은 요즘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화가 싸지면 또 수출 가격도 뭐 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럼요. 달러를 벌어오면 그만큼 국내 이익도 늘어나고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끼어 있는 중견기업들 아니면 벤더사들이에요. 벤더사들. 여기는 원자재 사오는 가격이 올라가. 그게 올라가 버리죠. 근데 대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납품 가격을 바로바로 올려주나 안 올려주죠. 그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환율 오르는 거는 다 피해 다 보고 순이익 지금 매출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데들도 순이익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런 회사들 많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이런 난리인 상황인데 뭐 대통령은 뭐 요새 넷플릭스보다 재밌죠. 뭐 총리도 나와가지고 뭐 젠비디아 아니냐 젠플릭스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진짜 국민들 복장 터질 노릇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와 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을 합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탔죠. 네. 일단은 양당에서 합의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뭡니까? 이거 뭐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 끝났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타겟팅하는 특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이제 언론에도 일정부 공개됐으니까 말하자면 법 제목부터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관한 특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어 했고 초반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때리는 특검들은 전부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추천해 왔으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막 강하게 하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역할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처음부터 일단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저도 그 부분 당연히 잘 설득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도 한 발 물러나서 개혁신당 추천도 그럼 안 하겠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공정한 제3자로 가자 해서 그게 잘 됐는데 막판까지도 제가 이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특검법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설득을 했던 게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개혁신당이 껴서 나름대로 일이 되고 있는 이유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어쨌든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통일교에서 자유로운 것도 자유로운 거지만 양쪽에 치우치지 않은 정치적으로 공정한 특검법을 만든다라는 기대가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게 굴러가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개혁신당이 가지는 장점도 다 사라지고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손을 잡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특검법을 낸다 그러면 민주당은 더더욱이나 뭐 기상천외한 것들을 가지고 올 거고 개혁신당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국민 민심에 가깝게 이 특검법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름의 그 내부 협상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저희 개혁신당 주장을 대부분 결과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의 편향성 있을 만한 부분은 싹 다 없애고 뭐 이재명 대통령 이런 거 명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네. 뭐 민주당 타겟팅하고 이런 것도 다 없애고 아주 깔끔한 특검법을 결과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저는 좋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양당은 그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아주 깔끔한 법안을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일단은 마지못해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받아들인 이유를
해석하는 건데 네.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언론에 나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그 설명에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나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나쁘게 보면 대부분 민주당 의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때 당시에 이제 로비의 대상이 되고 했던 건 아무래도 친문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왜 굳이 친명, 친청이 정치적인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되냐, 우리가 왜 데미지를 입냐라는 게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친문들 조금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썰려 나가면 뭐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친명, 친청 입장에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조금 썰려 나가면 자리 생기고 좋지 뭐. 네, 그런 정치적 고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어쨌든 여론이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꽤 이거는 나름 의지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친문 보호해줄 이유 없고 민주당 지지층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해서 저는 좋게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였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또 약간 국민을 속이는 과정, 침대 축구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본인들은 받겠다라고 해서 마치 떳떳한 척은 다 하고 말은 막 번지르르 해요. 뭐 속도가 중요하다. 뭐라더라? 속도가 곧 정이다. 성욕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말은 막 기가 막힙니다. 번지르르 해요. 근데 계속 하는 얘기 보면 이상한 소리, 뭐 친천지도 붙이자, 뭐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빼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본인들이 의석수가 크니까 어차피 니들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면 못할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간 끌기 침대 축구를 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 제일 많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갈게요. 네. 자, 관건은 특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어떻게 뽑을 것이냐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위입니다. 수사 대상 범위. 자, 개혁신당이 마지노선이 뭡니까? 제3자 추천입니다. 제3자 추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하나씩 추천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뽑은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거는 그냥 대국민 사기 특검이잖아요. 민주당의 의혹을 수사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임명해서 특검한다고. 세금 낭비, 대국민 사기, 그냥 뭐 사기 특검 해서, 그러니까 면죄부 발급용 사기 특검이잖아요. 그거 왜 해요? 세금 아깝게.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 자기들이 절대 안 받을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번 통일교 특검에서는 특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금 낭비예요. 오히려 나빠요. 경찰이 그냥 수사하는 게 나아요. 그걸 할 바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국혁신당도 뭐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야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그걸 민주당이 받을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제3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방송 강펀치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최고의 산 얘기가, 그래 니들이 대법원 법원 행처 못 믿겠으면 좋다. 뭐 대한변협이 됐든 어디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한변협을 못 하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변협에 있는 그 이사 한 분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싸우고. 자기 그 전직 보좌관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변협도 자기들은 껄끄럽대. 그럼 어디다 맡길 거예요? 뭐 의사협회에 맡길 거예요? 특검 추천을? 아니면 이긴 사무총장 그런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통일교를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되는 거니까 7대 종단 협의회에서 좀 추천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 7대 종단이 연합해가지고 정말 통일교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엄단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농담도 하던데 그거는 이제 농담의 수준이지. 결국 우리가 특검을 제3자 추천 받는다 그러면 보통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 아니면 변협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골라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서 대법원에서 하자는 거는 특검 하지 말자는 소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간 끌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특검을 정하고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를 누구를 할 것인지, 협상 대상을 할 건지,
이 협상의 테이블에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많이 국민의힘. 하죠. 네.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양쪽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뭐 민주당은 좀 그렇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하고 네. 개혁신당이 함께 들어가서 테이블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양당 다 그걸 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의석수와 별개로 정치적 명분에서 오히려 개혁신당과 뭐 일정 부분 조국혁신당이 더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끼워줬을 때 본인들의 주도권을 좀 잃을 수 있다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지금 좀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주장하고 이야기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만약에 짝짝꿍해서 뭐 여야가 뭐 대충 이상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하는 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찬스죠. 그걸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 요즘 개혁신당 지방선거 준비도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뭐 개혁신당의 호재를 양당이 만들어주는 거다.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에 하나 어차피 그 민변이 추천하는 방안.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예, 방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제3자 추천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가장 공정한 방안이고 그 3자 추천안도 변협이 아니면 네. 법원행정 저 대법원이 가장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면 헌재에 맡기면 어떠겠냐 뭐 이런 그거- 얘기도 좀 나오는 그것도 것 뭐 같은데 방안인 것 저희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약간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대로 어떤 특검을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논의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뭐 대법원은 못 받겠다, 뭐 이상한 신천지나 하자, 뭐 우리가 추천하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심보가 아주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대상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갈등이 많아요. 네. 자 대상 꼭 관철해야 될 대상. 저희는 이거 드루킹 특검 비슷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짰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일교가 그냥 여야 정치인들한테 금품 향응 제공해가지고 로비한 거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민중기 특검이 이거 여당 정치인들 관련해서 은폐하려고 한 거 요것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냥 세트로 붙는 것들이 있어요. 뭐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걸 하는 과정에서 뭐 인지되는 범죄 이런 거는 그냥 특검법에 당연히 그냥 붙는 거고 메인은 요 두 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민주당의 행태에 가장 화가 나는 지점 중에 한 개가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 봐준 거를 빼재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우리 정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이걸 하자는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 봐줬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서 나와서 민중기 특검 봐주자는 얘기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이거는 딱 이게 유착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준다. 이거는 거의 뭐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유착만큼이나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의 유착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좀 정상적인 정당이면 무슨 민중기 특검이 우리 당 정치인들 봐주다가 좀 걸렸다 이러면 우리 민중기 특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해야 된다. 우리 당부터 이거는 절대 이거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민주당은 여기서는 정반대로 민중기 특검 수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좀 참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통일교 특검을 받자마자 바로 2차 특검, 2차 특검 말이 2차 특검이지 이건 무슨 지금까지 해온 특검 아무것도 좀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그냥 3차 특검, 2차 특검 종합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내용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거 바로 그냥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가겠다는 건데. 저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가끔 이런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해요. 뭐 2차 특검, 3차 특검, 4차 특검, 5차 특검, 100차 특검까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턴다고 없는 게 나오냐.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서두에 환율도 얘기했지만 환율, 물가, 경제 안 좋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국민들의 어떤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정말 큰 자충수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십시오. 3대 특검 의문의 1패잖아요. 그렇죠. 3대 특검 역대 최다 규모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에 5만 수사 인력들 다 갈아 넣어가지고 민생 수사 다 지연되게 만들어 놓고 3대 특검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3대 특검 일단 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 의문의 1패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의문의 1패입니까? 경찰 국수본이 의문의 1패예요. 본인들이 검찰 없앨 때 뭐라 그랬어요? 경찰도 수사 잘할 수 있다. 뭐 왜 검사만 수사하냐? 그래놓고 본인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국수본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내에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던 의원들의 또 의문의 1패예요. 그 사람들이 맨날 금과 옥조처럼 했던 얘기가 뭐예요? 수사랑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근데 수사 기소를 가장 강력하게 겹쳐놓은 게 특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본인들이 사람 뭐 수사하고 싶을 때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붙여가지고 강력한 특검 해도 되고, 일반 국민들은 우리는 뭐 국수본 잘 안 믿지만 경찰로 가.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민주당의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과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1차 특검, 3대 특검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해야죠. 그럼 여기 이런 부분은 더 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못 됐다. 예를 들면 요런 부분은 추가 수사가 조금 필요하다. 그런 분석이 되고 그걸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니까 2차 특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러냐, 세금 써가면서 또 하는구나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민중기 특검은 아직 심지어 종료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28일까지인가 그렇죠. 네. 아직 수사 결과도 보고도 안 됐고 종료도 안 됐는데 그 전부터 우리는 무조건 2차 특검 간다. 이럴 거면 그냥 3대 특검을 차라리 솔직하게 무기한하겠다 그러세요. 그냥 상설 특검으로 쭉 가는 게 낫어요. 그냥 이 3대 이걸 그냥 중수청으로 바로 전환하겠다 그러든지, 그게 솔직한 거지. 왜 이렇게 여러 번 뭐 특검하고 그래요?